안녕하세요. Korean with 준 한국어 배우는 팟캐스트입니다. 다들 연말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날짜는 아직 12월 31일입니다. 네. 아직도 2025년입니다. 하지만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될 때는 이미 2026년이겠죠? 네. 벌써 2025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다시 왔습니다. 새로운 해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2025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셨습니까? 12월 31일 12시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베를린에서 2025년의 마지막 날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마도 친구들과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12월 31일 며칠 전부터 밤이 되면 집 밖에서 폭죽 소리가 들립니다. 불꽃놀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꽤나 익숙해졌습니다. 저 멀리서 밤에 폭죽 소리가 들려오면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밤 더 많은 폭죽이 터질 것입니다. 하늘에 불꽃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왔습니다. 새해가 바뀌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나요? 2026년이 기대가 되었나요? 아니면 2026년, 5년을 보내게 되어서, 이제 보내버리게 되어서 조금 섭섭했나요? 또는 2025년에 아쉬웠던 일들이 떠올랐습니까? 아쉬웠다면 어떤 게 아쉬웠을까요? 공부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끼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웠나요? 또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더 가보고 싶었지만 돈과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었나요? 어떤 사람들에겐 여러모로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쉬운 마음이 꽤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들이 늘 아쉽습니다. 좀 어릴 때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모두 일을 하셔야 했죠. 그래서 저와 형을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지냈습니다. 11살 때까지였나요? 네, 그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뭐 그때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해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모두 90세가 넘으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며칠 전에 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어릴 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5살에서 7살? 그 사이에 찍었던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도 있었고, 형과 친척들, 이모, 이모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그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있는 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지금이랑 똑같네 라고 말하더군요. 네. 그 사진 속이랑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근데 저는 그 가족 사진 속에 있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늘 제게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할머니였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있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 정말 젊으셨습니다. 50대 초중반이었을까요? 그리고 참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정말 어렸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같이 흐르는구나.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고 그 어릴 때 모습과 닮아 있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 버렸고 그리고 그 분들도 모두 저와 함께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온다고 했을 때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끼는 사람들이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이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두려워한다고 시간은 멈추지 않죠. 그래서 2025년은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그리고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2025년 마지막 날 이런 슬픈 감정뿐만 아니라 기쁜 일도 있었겠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무엇을 드셨습니까? 집에서 함께 요리를 했나요? 아니면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나요? 그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한식이었습니까? 저는 아마 집에서 떡국을 해 먹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굉장히 이국적인 음식을 드셨을 수도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아끼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마지막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2026년이 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왔으니 이번에는 참 다르게 살아야지, 조금 다르게 해봐야지 하고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 친구는 뭐 이제 아예 술을 안 먹겠다, 안 마시겠다 라고 합니다. 뭐 또 담배를 끊겠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겠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2026년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결심은 무엇인가요? 뭐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결심이겠죠?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의 결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실 건가요? 매일매일 조금 하십니까? 아니면 이따금씩 시간이 나면 잠깐 해보시나요? 운동을 예로 들자면 저는 운동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새해 1월이 되면 헬스장에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새해 결심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1월 초가 되면 사람들이 정말 붐빕니다. 특히 새로 등록하신 분들 같은 분들이 헬스 기계 앞에 서서 줄을 서서 헬스 기구들을 열심히 기구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분들 참 열심히 새해 결심을 실천하고 계시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구나,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그렇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가면 헬스장은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등록했던 사람들은 점차 오지 않고 늘 오던 늘 헬스를 좋아하던 그분들만 오셔서,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건강하게 달리기를 하고 있고 새해 초에 오셨던 그분들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갑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2026년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아주 큰 목표를 세우진 않은 것 같아요. 갈수록 새로운 목표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조금씩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나마 5분이라도 책상에 앉아 골똘히 생각하며 무엇이든 적어 내려가고자 합니다. 짧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팟캐스트를 꾸준히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팟캐스트들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나름대로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다가 지치면 좀 중간에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결심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새해 결심을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새해 결심이 다
지켜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아는, 나만 아는 그 작은 결심을 통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오늘은 새해 결심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 날에 대해서 말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한국어로 한번 새해 결심을 말해본다면 어떨까요? 새해 결심을 한번 한국어로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문장을 댓글로 달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아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들의 조금 달라진 2026년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팟캐스트 녹음을 마무리하고 다시 친구들과 떡국을 먹고 다시 한번 새해 결심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